마스는 퀘이사와 동시대를 살아온 인물이며 퀘이사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처음부터 리스크를 감수하고 최종 페이지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마스는 퀘이사를 압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퀘이사를 제압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퀘이사의 계략이었고 퀘이사는 의도적으로 마스에게 밀리는 척을 하며 마스를 방심시켰고 마스의 경계가 느슨해지며 패기가 약해진 틈을 타 마스와 함께 우주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합니다. 퀘이사는 우주공간 속에서는 그야말로 천하무적과 같은 힘을 얻게 되며 과거 마리조아에서 루피와 퀘이사가 격돌했을 때도 퀘이사는 루피를 회유하여 우주공간으로 이동하는 데 성공하였고 처음에는 루피조차 퀘이사에게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을 만큼 우주공간 속에서의 퀘이사는 그야말로 오로성을 능가하는 강자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마스는 우주공간으로 끌려온 뒤 자신이 함정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고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퀘이사 교활한 녀석 일부러 압도당해 준 것이었나 라고 물었고 퀘이사는 마스의 눈앞에서 말 그대로 사라졌고 광활한 우주공간 전체에서 퀘이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퀘이사는 마스 분명 자네의 힘은 900년 전과 비교도 안 될 만큼 성장했네. 하지만 말하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자네가 가진 그릇으로는 나를 잡을 수 없다고. 나스주로도 워큐리도 아닌 이 녀석은 처음부터 내 적수가 아니었네. 우주공간으로 끌려온 이상 이 녀석이 승리할 확률은 0%다 라고 말했고 마스는 또다시 퀘이사의 페이스에 말리면 정말로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며 숨을 크게 들이마신 뒤 침착함을 유지하며 악마의 열매 능력 따위를 믿고 설쳐대는 건가? 이모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이 녀석은 결코 신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라고 소리친 뒤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퀘이사의 기운을 추적하려 했지만 우주공간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넓었기에 마스의 견문색 패기로도 퀘이사의 기운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마스는 그야말로 광활한 우주에 홀로 남겨진 우주 미아가 된 꼴이었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날아올지 모르는 퀘이사의 공격에 대비해야 됐습니다. 퀘이사는 일부러 시간을 끌며 약 10분간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시간이 흐를수록 초조해져 가는 것은 마스였습니다. 하지만 마스 역시 상황을 능가하는 실력자였기에 견문색 패기를 극도로 집중하여 사용한 결과 미세하게 나와 퀘이사의 기운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2층마대의 날개를 이용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퀘이사를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마스가 접근하는 것을 바라보며 과연 오로성인가? 절망적인 순간에도 좌절하지 않는군. 허나 이 공간에 들어선 이상 마스 이 녀석이 승리할 가능성은 없다 라고 말하며 퀘이사도 본격적으로 나설 준비를 마치며 퀘이사와 마스의 2차전이 시작됩니다. 마스는 견문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퀘이사의 위치를 읽어냈고 순식간에 퀘이사에게 접근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한 블랙홀이 생겨나며 마스는 몸을 가누는 것조차 버거워하며 위를 바라보았고 광활한 우주 속에서 퀘이사가 빠른 속도로 마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곧바로 자신의 주먹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마스의 복부에 펀치를 장렬하였고 마스는 퀘이사의 접근 타이밍조차 정확하게 읽어내지 못했기에 퀘이사에게 정타를 허용하며 끝없이 날아갑니다. 우주공간은 분명 지구와는 작용되는 중력 등 모든 것이 달랐기에 마스는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모습을 보였고 그 순간 마스의 뒤에서 거대한 행성이 생성되며 마스는 그대로 거대한 행성에 처박혀버립니다. 그리고 퀘이사가 엄청난 빛을 뿜어내며 마스의 앞에 나타났고 마치 태양과 같은 별이 팽창하는 듯한 모습을 선보인 뒤 항성광을 사용하였고 엄청난 온도의 열과 밝은 빛이 방출되며 순식간에 마스의 전신을 뒤덮었고 마스의 뼈가 다 비칠 만큼 강력한 빛이 마스를 뒤덮자마자 마스는 전신이 불타버리는 화상을 입음과 동시에 눈조차 뜨지 못하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마스의 몸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빠르게 접근하여 마스를 마무리 지으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마스는 초회복력을 사용하여 몸을 재생함과 동시에 신의 축복을 사용하여 자신의 몸을 더욱 단단하게 무장합니다. 또한 곧바로 신의 권능을 사용하여 일시적으로 우주공간을 과거 콜로세움과 같은 곳으로 변환시키며 퀘이사의 권능을 약화시키는 데 성공했고 퀘이사의 멱살을 붙잡는 데 성공합니다. 마스는 퀘이사의 멱살을 붙잡은 뒤 가짜는 잡기만으로는 나를 잡을 수 없다.
K사 우주공간으로 끌고 갔다고 하여 무적이라고 착각이라도 한 것인가? 라고 말한 뒤 대금 나수를 사용하여 매우 거대하고 성스러운 기운을 띤 노랗고 거대한 손바닥을 구현화시키며 K사를 그대로 내려 찍어버렸고 K사는 피를 토해내며 컥 이번에는 내가 당했군 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스는 기세를 놓치지 않으며 다시 한번 대금나수를 사용하여 K사를 공격하려 했지만 그 순간 K사의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가 극대화되며 다시 한번 마스와 K사가 밟고 있는 공간이 우주공간으로 변환되었고 K사는 한 번이라도 우주로 끌려오게 된다면 나를 쓰러뜨리기 전까지 빠져나갈 수 없다. 이 공간을 자력으로 탈출한 인물은 단 2명뿐. 밀짚모자 루피와 세계 정부의 왕 이무 단 2명뿐이다. 라고 소리치며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K사는 곧바로 천왕성 투하를 사용하였고 마스의 상식 범위를 아득히 뛰어넘는 거대한 행성 천왕성이 마스를 향해 서서히 접근하기 시작했고 마스는 천왕성의 일부조차 제대로 볼 수는 없었지만 검은색 패기로 천왕성의 크기를 어느 정도 짐작했고 충격을 받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크기로구나 라고 중얼거립니다. 하지만 마스도 멍청하게 당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고 마스는 곧바로 자신의 옆구리를 찔러 피를 낸 뒤 그 피를 하늘로 흩뿌린 뒤 성혈의 인도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크기의 롱기누스의 창이 구현화됩니다. 그리고 마스의 피가 롱기누스의 창에 휘감기며 롱기누스의 창은 혈화되었고 붉은 에너지를 띠며 서서히 천왕성을 향해 날아갑니다. 그리고 잠시 후 마스의 성혈의 인도와 K사의 천왕성 투하가 충돌하였고 마스의 롱기누스의 창은 무서운 속도로 천왕성을 분기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캐릭터의 기술은 호각의 모습을 보이며 결국 승부를 가르지 못하며 공중에서 폭발하였고 천왕성과 같은 거대한 행성이 파괴되는 것만으로 엄청난 에너지가 방출되며 마스는 충격의 여파를 이겨내지 못하며 그대로 멀리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K사는 우주 열매의 능력으로 이 여파를 무시한 채 마치 자신의 몸을 유체화시켜 빠른 속도로 마스에게 접근하였고 마스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K사 라고 소리치나 K사는 아랑곳하지 않으며 마스를 그대로 땅에 처박아 버리는데 성공했고 마스는 피를 토해내며 쓰러집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주공간이 점점 불안정해지며 붕괴되어갈 조짐이 보였고 K사는 표정을 구기며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군 라고 중얼거렸고 K사와 마스의 대결은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K사와 마스의 대결이 막바지로 접어든 이후 두 캐릭터는 본능적으로 이번 합이 승부를 가르는 구간이라는 것을 파악하였고 마스는 성전의 정화를 사용하였고 그 순간 매우 하얗고 순결한 성스러운 기운이 전방으로 뻗어나갔고 칠흑 같은 우주공간마저 하얗고 순결한 기운으로 뒤덮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소음이 사라진 고요한 상태가 이어졌고 일시적으로 마스의 기량이 폭발적으로 상승하게 되었고 마스는 생명에너지를 불태우며 자신의 기량을 일시적으로 크게 상승시키며 이번 합의 모든 것을 건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K사는 마스와 동시대를 살아온 인물이기에 마스가 사람 열매 모델 예술을 사용하는 것은 꽤나 많이 봐왔지만 성전의 전환은 처음 보는 기술이었기에 조금은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역시 오로성 중에서도 능력만 놓고 보면 최강으로 불릴만한 남자인 건가 상식을 뒤엎는 능력들이 튀어나오는군. 허나 결국 승부를 가르는 본질은 기초 실력이다. 화려함으로 치장한다고 한들 본질은 숨길 수 없는 법. 마스 아쉽지만 여기서 쓰러질 생각은 없다 라고 말한 뒤 우주 에너지를 자신의 주변으로 응집시키며 자신의 몸집을 순식간에 불려나가기 시작했고 우주의 대다수를 구성하지만 아직 그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 물질들이 K사의 주변에 들러붙기 시작했고 K사는 형언할 수 없는 기이한 기운을 내뿜으며 마스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K사는 우주 에너지와 암흑 물질을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다크 스페이스를 사용합니다. K사가 다크 스페이스를 사용한 이후 엄청난 양의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응집체가 마스를 향해 날아왔고 마스는 성전의 전화를 통해 비축한 에너지를 한 번에 폭발시킨 뒤 자신의 기량을 최고치로 증폭시킨 뒤 예루살렘의 폭풍을 사용하였고 그 순간 시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초자연적인 현상과 함께 엄청난 크기의 모래폭풍이 몰려오며 K사의 다크 스페이스를 막아서기 시작했고 K사와 마스의 기술이 충돌하게 됩니다. 또한 K사와 마스의 폐양색 패기가 치열하게 충돌하며 마스는 몸이 녹아내리고 K사 역시 전신이 피투성이가 될 만큼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기 시작하였고 결국 K사의 우주공간이 붕괴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마스의 예루살렘의 폭풍이 퀘이사를 집어삼키려던 찰나 퀘이사의 폐양색 패기가 한층 더 강화되며 폭주하였고 결국 퀘이사의 다크스페이스가 마스의 예루살렘의 폭풍을 뚫어낸과 동시에 마스를 덮쳐버렸고 마스는 치명상을 입으며 그대로 기절하며 쓰러졌고 마스의 최종 페이지도 자연스럽게 해제되며 인간의 형태로 돌아왔고 마스는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거대한 바위 위로 떨어집니다. 퀘이사는 마스를 꺾는데 성공하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였고 퀘이사는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쓰러진 마스를 바라보며 티치, 내 역할은 충분히 해두었다. 마음껏 날뛰어라. 이제 네가 증명할 시간이다. 머지않아 세계정부의 왕이 직접 강림할지어 과연 이 녀석이 어떻게 그 위기를 헤쳐나갈지 궁금하군. 이라고 말하며 결국 검은 수염의 늑단이 오로성을 타파할 것이며 그 이후 이무가 강림할 것까지 예상하는 비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이무 강림 이유가 중요한 변곡점임을 잘 알았기에 우선은 바위 위에 걸쳐 앉아 체력을 비축하기 시작합니다. 이무는 권력의 방에서 아이기스와 함께 특수 전보벌레를 통하여 검은 수염의 늑동과 오로성의 대결을 지켜보고 있었고 워큐리가 시키 크로커다일 도플라밍고를 격파한 것을 확인합니다. 이무는 워큐리 역시 오로성 중 가장 믿음직한 녀석이군 이라고 말했고 아이기스는 워큐리 성의 레벨은 오로성 중에서도 가히 압도적입니다. 그가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과거 세계를 휩쓸었던 신들과 비교될 정도입니다. 라고 말하며 냉정함을 유지하는 아이기스조차 워큐리를 극찬하며 워큐리가 조금만 더 성장한다면 3000년 전 태고의 시대를 종행했던 신들과 비견될 정도라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 류마가 엄청난 패기를 뿜어내며 나스주로의 공격을 막아섰고 이무와 아이기스는 이를 확인합니다. 이무는 마샬디 티치가 아나스타시스를 다룰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군. 놈의 힘을 이용하면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수 있겠군 이라고 말하며 희열에 가득 찬 눈빛을 보입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아직 속단하긴 이릅니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도신 류마조차 태고의 신에 비하면 햇병아리 생전의 기백이 강하면 강할수록 아나스타시스로도 부활시키기 힘든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류마 정도 되는 강자를 부활시켰다는 건 확실히 우리에게도 좋은 신호겠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무의 세계는 결국 완성될지어다. 마샬디 티치의 힘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태고의 신을 부활시킬 수 있을 테지. 아이기스, 고아왕국의 상황은 어떠하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현재 갈링성, 2호성, 샴록성이 고아왕국에 도착한 상태입니다. 예상대로 몽키디 드래곤, 밀짚모자 루피, 빨간머리 샹크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계획대로 흘러가는 중이며 태고의 신만을 부활시킨다면 그들을 한 곳에 모아 몰살시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은 밀짚모자 루피와 일행을 토벌시키는 것이 아닌 태고의 신의 감각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지만 이라고 말하며 계획을 복귀합니다. 참고로 이 시점은 몽키 가문 vs 피거랜드 가문의 사건이 일어나기 하루 전 시점입니다. 이모는 아이기스의 말을 들은 뒤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제 긴 전쟁의 종지부를 찍고 무의 세계가 완성되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디의 의지와 니카의 의지를 말살시키겠다 라고 소리칩니다. 아이기스는 이모에게 무릎을 꿇으며 물론 모든 것은 신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모님 슬슬 나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신 류마가 부활한 시점 오로성들이 승리할 확률은 희박합니다. 설령 희박한 확률을 뚫고 검은 수염의 적단을 격파한다고 한들 단 한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로성 전원은 이후에 벌어질 최후의 전쟁에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라고 말했고 이모는 물론 최적의 타이밍에 강림한다. 무의 기사들을 잃을 순 없지 라고 말하며 화면을 응시합니다. 류마는 나스로부터 자신조차 닿지 못한 검사로서 닿을 수 있는 최고봉의 경지인 영구 패도를 제작하는데 성공한 롤로노와 조로라는 검사가 존재한다는 말을 들은 뒤 최강에 머물렀기에 단 한 번도 느끼지 못한 질투와 호성심이라는 감정이 폭주하기 시작했고 류마는 하늘 위에 하늘 천에 천이 있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자신의 기량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나스루를 상대로 곧바로 전력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입니다. 류마가 전력을 드러내자 류마의 흑도 슈스이는 일시적으로 배도의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고, 이는 류마의 재능이 천부적이며 류마가 영구 패도를 제작할 수 있는 자질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나스루는 류마의 패기가 폭주하는 것을 느끼며 류마가 조로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된 이후 승부욕이 불타오르며 과거보다도 위험한 존재가 되었음을 느끼게 되며 곧바로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여 전력을 다해 류마를 막아서고자 합니다. 오로성은 며칠간 전투불능이 되며 생명력이 불타는 대신 자신의 기량과 전투력을 폭발적으로 상승시키는 최종 페이지가 존재하며, 나스루의 최종 페이지는 바코츠를 구현화시켜 바코츠에 올라타 마치 성기사처럼 전투하는 것이 나스루의 최종 페이지입니다. 나스루가 최종 페이지에 돌입하자 나스루의 몸에는 도깨비불과 같은 것들이 생겨났고, 나스루의 초대기철에 목숨을 잃은 원혼들이 울부짖기 시작하며 크로스 길드의 본거지 일대는 그야말로 지옥을 방불케 하는 공간이 되어갑니다. 티치는 원혼들의 울음을 듣고 불쾌한 표정을 지으며 두 귀를 막으며 젠장 저 자식 너무 시끄럽잖아 라고 소리쳤고, 나스루의 살기가 너무나도 강했기에 바다 깊숙이 헤엄을 치던 해왕류들조차 개거품을 물며 쓰러집니다. 나스루는 최종 페이지에 돌입한 이후 자신감을 드러내며 도실류마 나도 900년간 놀고 있지만은 않았네. 자네라는 높은 벽은 되려 나를 성장시키는 원동력이 되었네. 이제 그 결실을 맺을 시간이다 라고 소리친 뒤 바코츠를 타고 매우 빠른 속도로 류마에게 접근하였고, 류마는 지그시 눈을 감은 뒤 모든 감각을 오로지 나스루와 자신의 검 끝에 집중했고, 류마는 베고자 하면 베지 못할 것이 없으며 흘려보내려 하면 흘려보내지 못할 것이 없노라. 거룩하고도 험난한 도의 길, 그 끝에는 검사로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을 테지. 현재 나의 목표는 단 한 가지, 검사로서 닿지 못한 하늘의 경지에 올라선 롤로노와 조로라는 검사를 꺾고 정점에 서는 것. 나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베고서라도 정점에 서겠노라. 나스로 너의 실력은 인정하마. 허나 너조차 나의 전진을 막아설 수는 없네 라고 말하였고, 그 순간 엄청난 폐왕색 패기가 류마의 검 슈스이에 휘감겼고, 류마의 검 슈스이가 폭주하며 마치 엠마처럼 류마의 패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류마는 고의적으로 슈스이에 자신의 패기를 넘겨주며 슈스이의 위력을 극대화시켰고, 자신에게 다가온 나스로를 단칼에 베어버리기 위해 과거 조이보이와 데비디 존스조차 위협했던 기술인 료키루켄을 사용하여 단번에 나스로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나스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은 곧 죽음. 도실류마 너의 실력과 명성에 겁먹고 주춤하는 것은 검사로서 수치이자 무인으로서의 패착이다. 난 이 녀석의 칼을 받아내겠다 라고 소리친 뒤 물러서지 않고 맞서기로 결정하였고, 나스루는 자신의 검 초대기철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자신의 필살기격 기술인 절검의 사명을 사용합니다. 나스루가 절검의 사명을 사용하자 하늘이 완전히 갈라지며 칠흑같은 어둠이 드리웠고, 이후 섬보다 거대한 해골 형상의 원혼이 나타나 나스루와 함께 류마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나스루의 절검의 사명과 류마의 료키루켄이 충돌하며 엄청난 폐왕색 패기의 충돌이 일어났음은 물론 섬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만큼의 강력한 충격파와 섬과 바다는 물론 지구의 멘틀까지 이어질 만큼 거대한 검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엄청난 폭발과 함께 뿌연 연기가 섬 전체를 뒤덮었고, 티치는 뭐냐 누가 이긴 거지? 라고 소리치며 연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먼저 모습을 드러낸 인물은 류마였고, 류마는 멀쩡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스루 역시 리타이어 되진 않았지만 복부에서 피가 흘러내리고 바코츠가 반토막 나고 왼발이 완전히 날아간 처참한 모습을 하고 있었고, 티치는 만족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제하하하하 역시 도신 류마인과 상위 오로성인 나스루를 압도하다니 라고 소리칩니다. 류마는 단 하나만으로 나스루와의 격차를 증명하였습니다. 하지만 나스루 역시 류마의 일격을 막아내는 것은 물론 류마의 필살기의 기술을 버텨내며 자신의 진가를 입증하였고, 나스루는 이무의 권능을 사용하여 서서히 신체를 복구하기 시작합니다. 류마는 나스루를 바라보며 이 이질적인 기운 네로나 가문의 그 녀석이 떠오르는군. 역시 네 녀석들의 능력은 평범한 악마의 열매가 아니었나. 이무 녀석에게 알 수 없는 힘을 하사받은 것 같군. 허나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본연의 힘, 외부의 힘에 의존하는 자는 반드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다. 나스로 네 녀석 정도의 강자라면 잘 알테지 라고 말했고, 다시 한번 흑도 슈스이를 치켜세웁니다. 그리고 나스로는 아랑곳하지 않고 류마를 바라보며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법. 결국 조이보이와 이 녀석은 세계 정부에 패배했다. 본연의 힘을 따지는 것은 패자의 변명에 불과한 것. 이 녀석은 결코 이무님을 꺾을 수 없다. 처음부터 세계는 창조주의 뜻으로 나아갈 뿐이다. 라고 말했고, 그 순간 나스루의 검 초대기 철의 패기가 집중되기 시작했고, 나스루의 검의 형태가 일시적인 흑도에서 영구흑도로 변화합니다. 나스루는 자신의 검 초대기철을 영구흑도로 변환시키는 데 성공했고, 초대기철은 흑도기철이 되었으며 결코 부서지지 않는 내구도와 무엇이든 벨 수 있는 초월적인 권능을 손에 넣게 되었고, 나스루의 기량은 한 단계 더 상승하게 됩니다. 나스루는 자신의 검 초대기철을 흑도로 변환시킨 뒤 곧바로 흑참 냉기를 사용하였고, 나스루가 영구흑도를 제작했다는 것은 곧 나스루의 기량 또한 상승했다는 뜻이기에, 원래도 오로성 중 독보적인 순간 속도를 자랑했던 나스루의 속도가 더욱 빨라졌고, 류마조차 나스루의 속도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류마는 나스루의 움직임을 본능적으로 읽어낸 뒤 자신의 칼을 들어올려 나스루의 검을 막아서려 했지만, 이미 나스루의 검로가 류마의 몸에 남아있었고, 나스루의 속도는 물리법칙조차 초월하는 수준이었기에 나스루의 검로가 새겨진 뒤 약 1초 뒤 류마의 몸에서 피가 뿜어져 나왔고, 나스루의 흑참 냉기가 류마의 복부를 베어버립니다. 류마는 사실상 검사들과의 대결에서는 류타는 처음 입어보기에 조금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고, 나스루는 무적이라고 착각하였나 도실류마. 네 녀석 역시 결국은 우리에게 패배한 패배자가 아니었나. 최강이라는 자리는 명예와 긍지, 자부심을 가져다 주지만 최강이기에 안주하며 보지 못하는 것들이 존재하기 시작하지. 머물렀기에 도태된다. 그것이 정점이 계속하여 뒤바뀌는 이유다. 라고 소리십니다. 류마는 자신의 복부에 흐르는 피를 닦으며 고맙다. 덕분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건 몸이 타고 피가 끓는 이 기분. 나는 네 덕분에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나스루, 다음 합은 견디기 힘들 것이다. 보여주지. 도신 류마의 이름을 건 일격을. 이라고 말하며 되려 더 차분해지며 서늘한 경고를 남겼고, 나스루는 유효타를 놓는데 성공했음에도 무언가 잘못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표정을 짓습니다.